전기 1호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건전지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축전지란 말도 쓰죠. 여러분들이 축전지를 여러분들이 배터리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할 때 1차 전지란 말을 쓰고요. 2차 전지를 써요. 1차, 2차란 말은 뭐냐면, 여기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는 축전지란 말을 쓰겠죠. 그래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납을 연이라고도 합니다. 연축전지. 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칼리란 말을 쓰죠. 알칼리 축전지. 그러니까 1차 전지, 2차 전지란 말은 2차 전지는 재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전지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건전지도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은전지랄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 번 쓰고 들어간 건전지가 다 1차 전지에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부분은 뭐라고 물어봤어요? 1차 전지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물어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망간 건전지로 간단하게 망간 이 문제는 간단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차 전지로 많이 쓴 거를 우리가 어떤 건전지냐 이렇게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건전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되어 있죠. 니켈. 이 니켈 카드뮴 전지가 NiCd라는 뜻이에요. NiCd. NiCd.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에서 쓰고 있는 건전지는 뭐예요? 리튬이온이잖아요. 리튬이온이죠. 리튬이온. 그렇잖아요. 그래서 1차 전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망간 건전지라 하면 2차 건전지로 많이 사는 것이 니켈 카드뮴 전지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1차, 2차로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납축전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2차. 납축전지는 2차 전지야, 2차 전지. 그렇잖아요. 연료전지도 뭐예요?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쪽이잖아요. 연료니까. 그래서 1차 전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전지는 뭐다? 망간 건전지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그냥 한번 풀어보고 가면 되는 거죠. 1차 건전지. 그 다음에 8번은 자 전기기기인데 8번 보세요. 자, 보시면 또 변압기라고 주어졌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손이란 말을 썼죠. 손은 뭐냐? 손실이에요. 이해했죠? 그래서 로스라고 하죠. 로스. 그러니까 앞으로 손이라고 주어지면 다 뭐다? 손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변압기에 손실이 있을까요? 손실. 그러면 변압기에 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변압기는 여러분들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코일을 감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변압기니까. 그러면 변압기 손에는 첫 번째, 변압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변압기는
회전하는 기기가 아니라 뭐다? 이거는 무슨 기기다? 정지기기예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기기라고요? 정지에 있다고요. 회전하는 기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 그러면 변압기에는 고정선이라는 거 같아요. 고정선. 이거를 우리가 무부하선이라고 해요. 그럼 뭐예요? 고정선이라는 자체는 무부하선이라고 했어요. 무부하. 무부하니까 뭐예요? 부하가 안 걸렸을 때 손실이에요. 이해하셨죠? 무부하 그랬으니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에는 고정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하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하선은 뭐예요? 부하가 걸렸을 때 생기는 손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부하선하고 고정선이 있는데, 이 고정선이라는 자체가 뭐가 있냐면, 이 고정선이라는 자체는 변압기는 뭐예요? 우리가 변압기를 만들 때 보통 코일을 감는데 그 감기에서 뭐냐면 철심에다 감아요. 철심. 그러면 철심이잖아요. 철이잖아요. 철. 이해하셨어요? 철심. 그러면 이 철심에다가 감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변압기에는 철선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해하셨죠? 철선. 그래서 철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PI라고 해요. PI. 그러니까 PI 그러면 이거는 철선 그러니까 여기 P자를 써놨죠. P자를 써놨다는 말은 와트란 뜻이에요. 와트. P가 아까 와트라고 했죠. P가. 그러면 I자를 써버렸잖아요. I자를 쓰는 것은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그러니까 이 철선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쓸 때 PI라고 쓰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부하선 또는 이걸 갖다가 뭐냐면 부하선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가변선이란 말도 써요. 근데 이 부하선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써요. P자 쓰고 C자로 써요. C. 그러면 이게 뭐라겠어요? 손실이 하겠죠. 근데 여기다 뭐를 써놨어요? C. 그러면 C라는 자체가 뭐냐면 코퍼예요. 코퍼. 코퍼니까 뭐예요? 금, 은, 동이죠. 동. 그러면 이거를 무슨 선이란다? 동선 또는 무슨 선이란다? 구리선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또는 이 말을 저항선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변압기 선은 고정선, 철선이 있는데 이 철선에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PH. 이거를 우리가 히스테리선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PE. 이놈을 우리가 와류선. 그 다음에 맴돌이 전류라고 해요. 맴돌이 전류. 그러면 변압기에서 고정선, 무부하선은 철선이 있다. 근데 그 철선에는 히스테리선하고 그 다음에 와류선이 있다. 그럼 보십시오. 변압기의 선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손실이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냐. 자, 보세요. 이 히스테리선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다가 규소를 함유시키는. 뭐라고요? 규소를 함유시킨다고. 규소. 그 다음에 이게 와류선 또는 맴돌이 전류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성층을 시킨 거예요. 자, 성층을 시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철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철선에는 뭐가 있다? 히스테리선하고 뭐가 있다?
와류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 히스테리 선을 줄기 위해서 뭐를 쓰겠다? 규소를 쓰는 거고 함유를 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상층이란 말을 썼죠. 상층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맴돌이 전류선은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그 손실이 커져요. 커지니까 아주 얇게 약 0.35mm의 얇은 판을 갖다가 지다 상층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얼마다? 얼마짜리? 미리미리예요. 미리미리. 이해하셨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문제가 의도하는 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규소를 함유시키면 뭐가 줄어드는 거고, 규소를 함유시키면 뭐가 줄어들었다? 히스테리 선이 줄어든 거고, 그 다음에 얇은 조각을 상층을 시켰다. 그러면 뭐가 한 거예요? 와류선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규소를 함유시키고 그 다음에 상층을 시켰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규소를 함유시키고 상층까지 시켰잖아요. 얇은 조각을. 그러면 그때는 무슨 선이 되는 거예요? 또 무슨 선이 되는 거예요? 철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유도하는 것이 따로따로 물어본 건지 아니면 합쳐서 물어본 건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규소에다가 상층을 시키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줄어든 거다? 철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는 부하가 걸렸을 때 생기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한다? 동손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동손. 응? 그래서 동손을 가변손이란 말도 쓰고 저항손이란 말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손실이 나왔죠. 고정손하고 가변손.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표유부하손이라고. 표유부하손. 자, 표유부하손이란 말은 이 변압기의 어떤 뭐 재질이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말해서 표유부하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을 발생하기는 발생을 했는데 어떤 원인을 갖고 손실이 됐는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죠? 표유부하손, 스테이 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유부하손은 어찌다 측정하기가 곤란해요. 쉽게 얘기합니다. 응?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8번이란 자체가 자 보세요. 표유부하수는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측정하기가 어찐다겠어요? 곤란하겠잖아요. 그쵸? 그러면 첫 번째 보세요. 동선, 철선은 아니죠. 맞잖아요. 두 번째, 부하 전류 중 누전이 아니죠. 누전은 전기가 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권선 이해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권선 이해 부분에 누설 자수경 손실이다. 맞잖아요. 뭐가? 권선 위에. 그러니까 권선 위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작용을 하겠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못하겠다. 응? 이거는 표유부하수는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자 보세요. 변압기는 무슨 기기라고 했어요, 제가? 정지기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변압기에는 네 번째 기계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계선이 뭐냐? 풍선하고 마찰선. 기계선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기계선은 풍선하고 마찰선인데 변압기는 무슨 손실이라고 했어요? 정지기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정지기기는 뭐가 안 나타나요? 풍선하고 뭐가 없어요. 정지는 있으니까. 이게 없죠? 이건 없어요. 그러면 이 기계선은 어디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뭔만? 어디에서만? 회전기기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랄지 전동기가 회전하고 있잖아요. 거기만 뭐가 나타난다?
기계손이 나온다. 왜 제가 기계손을 적어줬냐면 기계손은 어떤 손실을 말하냐 그걸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기계손은 풍선하고 뭐가 있다? 마차손을 우리가 기계손이라 한다. 근데 변압기는 정지기기이기 때문에 기계손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8번은 변압기에서 표유소선을 가장 옳은 거 그러면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때 권선보다 이의 부분이다. 권선 이의 부분. 권선은 뭐예요? 코일을 감는 거예요. 권선이니까. 자, 8번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볼게요. 10번. 10번은 전기 이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자, 보십시오. 이렇게 표시되죠. 기호가.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R. 그래서 저항이라고 해요. 기호가.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는 뭐라 한다? 오음이라고 이거예요. 단위가. 이게 뭐다?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기호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감아졌죠. 그러면 감아진 거를 우리가 코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코일. 그래서 코일이라는데 L자를 써요. 그래서 인덕턴스라 돼요. 인덕턴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위를 뭐로 쓰냐? 이렇게 써요. H. 그래서 읽을 때는 헬리라고 읽으셔야 돼요. 헬리. 여기는 뭐다? 옴. 여기는 헬리. 그러니까 코일은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어째요? 더 세지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덕턴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표시가 된 거예요. 짝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콘덴서란 말을 써요. 콘덴서. 이해하셨죠? 콘덴서. 이 콘덴서를 갖다가 뭐냐? 카페시던스. 카페시던스. 그리고 C를 써요. C. 이해하셨죠? C. 그리고 단위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F. 그래서 요놈을 우리가 뭐냐? 페럿이란 말을 써요. 이해하셨어요? 페럿. 읽을 때.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논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여기는 저항이라겠죠. 여기는 지금 코일이라 했잖아요. 여기는 콘덴서라 했죠. 그러면 이 콘덴서 또는 카페시터, 이 콘덴서는 뭐냐면 전기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 이해하셨어요? 아주 미세하게 저장하는 거라고, 콘덴서가. 그러면 이 저항이라는 자체가 있고 콘덴서가 있는데 이 콘덴서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개 쓰면 내가 여러 개가 한 개 이상이 아니라 2개 또는 3개를 사용해서 접속을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투를 붙였죠. 원투를 붙였단 말은 이 C1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콘덴서 C1하고 콘덴서 C2가 서로 값이 어쩌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원투니까. 이해하셨죠? 콘덴서 자체가. 그러면 콘덴서를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면 콘덴서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콘덴서를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 자, 보세요. 콘덴서가 이렇게 모양이 됐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 무슨 접속이란다? 직렬 접속이라고 하자,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직렬 접속.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병렬 접속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병렬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콘덴서가 직렬돼 있고 병렬돼 있고 직병렬 접속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콘덴서를 접속하는 방법은 몇 가지다?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도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나오겠죠. 접속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직렬 접속이 돼 있고 병렬 접속이 돼 있고 직병렬 접속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성을 시킬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뭐라고요? 합성이란 말은 뭐예요? 합치는 거예요. 합치니까 뭐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말대로 하나로 만들 때 직렬은 어떻게 되고 병렬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자 보세요. Q라는 것이 있어요. Q. 이거를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써요. 쿨럼 이렇게 써요. 우리가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기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기량 그랬으니까. 전기량.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 그러면 전기량이라고 표시가 있는데 이 Q라는 자체가 뭐냐면 CV예요. CV. 이해하셨죠? C가 뭐예요? C가 뭐예요? 이게 콘덴서라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Q는 CV라고. 공식인데. V는 뭐겠어요? 전압이에요. Q는 CV. 그러면 Q는 CV라고 표시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자 보십시오. 여기는 Q 그러면 C1, C2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자 보세요. 이게 Q예요. Q.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콘덴서가 직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용량, 전기량은 어찌다?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일정하고 여기도 일정할 거라고. 이해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린 전압을 V1이라고 합시다. V1.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그랬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V1이란 말은 뭐예요? 콘덴서 C1에 걸리는 전압을 뜻하는 거예요. V1 그랬으니까. 그럼 V2는 뭐예요? C2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C1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지면 V가 되겠죠. 합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을 두 개를 더해버리면 V가 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V1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고 V2는 여기고 여기는 V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볼게요. V 그랬죠? V는 어떻게 가요? V. 여기하고 여기를 더해줘야죠. 안 그래요? 아니, 여기가 100V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40V라면 여기는 몇 V가 되는 거예요? 60V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개 합쳐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V라는 자체는 뭐예요? V1. 예? 플러스 뭐예요? V2가 되잖아요. 잘 보시면. 맞아요? 자, 그러면 V는 V1 플러스 V2라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Q라는 자체는 CV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변형을 시켜볼게요. Q는 CV죠. 그러면 V는 또 뭐예요? C분의 Q가 될 것이고. 맞죠? 아니, 이거 돌리니까. 그 다음에 C는 뭐가 돼요? C분의 뭐가 돼요? Q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단위는 뭐다? 볼트, 여기에 단위는 뭐다? 페럿이다 그 말이에요. 단위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자 Q 여기도 Q고 여기도 Q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V1은 뭐예요? 자 V1은 V1이라고 했죠. V1은 어디에 걸린 거예요? 여기에 걸린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C1에다가 뭐를 곱해라? V1이잖아요. C1에다가 아까 뭐라 했어요? V가 V1이니까 V1이잖아요. 그럼 V1은 뭐예요? 여기에 C1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C요? 아니 V1 그랬잖아요. V1은 뭐예요? 여기가 지금 V1이죠? 예? 아니 여기가 V죠? 그러면 이거를 바꿔봐요. V1은 어떻게 가요? C1분의 뭐가 돼요? Q가 되겠죠. 아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원자 붙였으니까 여기다 원자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니까. 그럼 V2는 또 뭐예요? C2분의 Q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식이 되겠죠. 이게 기본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요? 여기는 C1분의 뭐? Q가 될 것이고 플러스 C2분의 Q죠. 맞나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어쩔 수 있어요? 응? 연음에 보시면 이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Q에 예? C1분의 1에 C2분의 1 이렇게 써도 되죠? 이해하셨어요? Q가 어찌니까? Q가 같잖아요. 아니 여기가 Q가 앞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C1에 C2는 맞죠? 통분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C2의 Q가 될 것이고 맞잖아요. 아니 C1, C2로 통분했으니까 요놈이 C2Q가 될 것이고 여기가 뭐가 돼요? C1Q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가요? C1, C2에 예? 그 다음에 C1, C2에 이게 Q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이 식이 자 보세요. 이거를 합선이다 그 말이에요. 합선. 요 놈을 우리가 CT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합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되죠. 식이 뭐예요? V는 예? V는 CT에 곱하기 뭐예요? 이게 CT라고 했잖아요. 제가 CT의 Q죠. 그러면 CT는 어떻게 가요? 보세요. 여름에 보시면 여기 식을 만들어 볼게요. V는 C분의 Q.
여기는 지금 CT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C가 뭐예요? C가. 자, 여기가 Q죠? Q. 그러면 여기가 C는 뭐예요? V분의 Q라고 했잖아요. V분의 Q.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CT죠? 여기가 Q죠? 예? 그러면 Q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놈이. 반대로 뒤집어져야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제가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값이 나오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콘덴서가 직렬이 되면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어쩌라?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어쩌라? 곱해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콘덴서가 직렬이 되면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어쩌라? 곱하라 그 말이에요. 곱해라.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번 볼 것이 자 보세요. CT가 어떻게 생겼어요? C1 플러스 C2에 C1 곱하기 거의 이거죠? 예? 이 식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식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식을 이거를 풀어보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니 이 식하고 같다고요. 풀어보면. 그러면 여기를 잘 보시면 C1분의 10분의 1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역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역수란 말. 역수는 반비례. 보세요. 그러면 콘덴서의 직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수를 취하고 더한 다음에 다시 또 분의 1이 있죠? 역수를 취하겠다. 그러면 역수가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2번이 들어가야 된다고, 2번. 그러니까 이 식을 표시한 식이나 이 식을 표시한 식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값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만약에 C1이 10이고요. 이렇게 많이 표시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이크로. 그러면 10 마이크로 페럿이고 C2가 40 마이크로 페럿을 줬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C1은 10 마이크로고 C2가 40 마이크로면 만약에 이게 직렬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CT가. 합성이 어떻게 돼요? 밑에는 어째라? 더해라. 이해하셨어요? 밑에는 더해라. 위에는 어째라? 곱해라 말했잖아. 곱. 그러면 요놈은 50분의 400이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온 거예요? 8이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콘덴서가 직렬이 되면 값이 커지는 거예요? 적어지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기는 10이었고, 여기는 40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콘덴서가 직렬이 되면 값이 8로 떨어졌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된다? 값이 작아지죠?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값이 작아진다. 콘덴서가 뭐가 됐을 때? 직렬이 됐을 때 값이 어찐다? 작아진다. 그 말이에요. 답은 나왔죠. 그러니까 식으로 물어볼 때는 두 가지 식을 물어보겠죠. 하나는 무슨 식? 이 식. 하나는 또 무슨 식? 이 식하고 이 식은 어쩌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어요.
직렬. 그러니까 콘덴서가 직렬이 되면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콘덴서가 직렬이 되면 용량은 Q는 어떻게 되고 일정이 되고 전압은 어떻게 된다? 분배가 된다. 분배란 말이 뭐예요? 배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배분이란 말은 뭐예요? 여기에 걸린 전압도 있고 여기에 걸린 전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개가 있다. 근데 용량은 여기나 같겠죠. Q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덴서의 직렬 어쩌다?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어쩌라? 곱해라. 근데 왜 이거를 공식을 써줬냐면 보세요. 콘덴서라는 자체가 여러분들의 표시는 2개만 나왔겠지만 3개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개가 나와버려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C1, C2 이렇게 나왔다 봅시다. 그러면 이 합성은 어떻게 돼요? C1분의 1 플러스 뭐예요? C2분의 1 플러스 뭐예요? C3분의 1이 되겠죠. 분의 1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합성해보면 어떻게 가요? C1, C2, C3죠. 그럼 뭐예요? C2, C3죠. 예? 여기는 어떻게 돼요? C1, C3가 될 것이고. 얘는 뭐예요? 예? C1, C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잖아요. 아니 분수니까 통분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로 올라가요? 이게 분자로 올라가죠.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분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이 되면 C1, C2 플러스 C2, C3 플러스 C3, C1, C1, C2, C3가 되겠죠. 네? 몇 개일 때? 3개일 때. 이해하셨어요? 2개일 때는 뭐예요? 그냥 되어버렸죠. 그래서 3개를 주는 목적은 시험상에서 이렇게 몇 개도 나올 수 있다? 3개를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험이니까. 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고 더한 다음에 다시 뭐를 취해야 된다? 역수를 취하면 뭐가 나온다? 합성 뭐가 나온다? 정적 윤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덴서가 직렬로 되면 값은 어찐다? 커진다, 적어진다? 작아진다. 작아졌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콘덴서가 병렬이 되어 있어요. 병렬. 그럼 잘 보십시오. 여기가 Q예요. 그러면 여기가 Q1이에요. 여기가 Q2예요. 나눠지겠죠. 근데 뭐는 일정하다? 뭐는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해요. 아시겠어요?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고요. 전압이 일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Q가 뭐가 되는 거예요? Q1 플러스 뭐가 돼요? Q1하고 Q2로 돼야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Q니까. 아니, 여가 Q에서 들어가는 게 Q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돼야 하고 여기도 Q도 있으니까 Q1하고 Q2를 더해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Q1은 뭐예요 또? Q1. Q가 뭐예요? CT분의 뭐예요? 아니, V는 C분의 Q죠. 그러면 Q는 뭐예요? Q는 뭐냐고? CV잖아, CV.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Q1은 뭐예요? Q1 그랬으니까 C1V잖아, C1V.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C1, V죠? 예? 똑같이 썼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C2, V잖아요. 그냥 C2V. 그러면 뭐로 통분할 수가 있어요? V로 꺼낼 수 있죠.
이거죠. 맞죠? 이게 뭐다? 합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합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콘덴서가 병렬이 되면 어쩌라 그냥. 이게 병렬이죠. 병렬은 어쩌라? 두 개를 그냥 어쩌라? 더하라 그 말이에요. 더하라. 이해하셨어요? 이게 병렬이라고 병렬. 그러면 병렬일 때는 합성이 어떻게 된다? 시온 플러스 뭐가 된다? 그럼 어쩌라? 그냥 더해라. 더하라니까 이 더했으니까 앞에 보십시오. C1, 10마이크로, C2가 10. 그럼 얼마가 돼요? 10 플러스 40이 되죠. 맞아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50이 됐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는 값이 어쩌어요? 커진 거죠. 이해하셨어요? 값이 커진 거라고. 여기는 값이 어떻게 돼 있고 작아진 거고. 그러니까 콘덴서가 병렬이 되면 무조건 어쩌라? 더해라 그 말이에요. 더해라. 콘덴서가 진열이 되면 어쩌라? 분모는 더해주고 분자는 어쩌라? 곱해라. 곱해라 했잖아. 곱해라. 그러면 여기가 직병렬이 나왔어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값은 합성을 시켜보면 어떻게 가요? 자, 반드시 처리할 때 뭐부터 처리해야 된다? 반드시 처리할 때 뭐부터 처리한다? 병렬을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저렇게 나오면. 그럼 어째요? 여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하면 C2 플러스 얼마? C3죠. 맞죠?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식을 보면. 자, 봐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C1에 그 다음에 이 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합성이 C1 플러스 뭐예요? 이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합성이 어떻게 돼요? C1 플러스 뭐? 직렬로 바뀌었잖아요. 직렬로 바뀌었죠. 그러면 C1 플러스 뭐다? CT에 C1 곱하기 뭐가 된다? CT가 뭐예요? C2 플러스 C3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C1에 플러스 뭐? C2 플러스 뭐? C3가 될 것이고, 맞죠? CT가 C2 플러스 C3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C1에 C2 플러스 뭐가 된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어찌고, 더하고, 분자는 어쩌라? 곱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직병렬로 된단 말은 이 말이잖아요. 여기가 10이라고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5, 여기가 5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얼마예요? 10이죠? 10이죠? 그러면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0 플러스 10에 10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100이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관계는 무슨 관계? 직병렬 관계. 직병렬 관계. 이해하셨어요? 콘덴서? 그러면 거기에 답은 10번은 뭐가 돼요? 1번이 되겠죠. 다음에 11번 봐볼게요. 가장 일반적인 저항기로 봉에,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봉에 뭐가? 탄소. 자, 봉에 탄소계의 저항차를 구워 붙이고 여기에 나선형으로서 홈을 파서 원하는 저항값을 만든 저항기는 뭐냐?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탄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항기니까 뭐다? 탄소를 어쨌다? 피막시켰다. 이해하셨어요? 탄소로 코팅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탄소 피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가. 가변저항기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차도 뭐예요? 가변 차선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가변이란 말은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 그러니까 가변이란 말을 쓰는 것은 값이 어찐다?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가변이란 뜻이에요, 가변. 저항은 저항인데 뭐다? 가변이란 뜻이에요, 저항.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레이란 말은 뭐예요? 어레이 저항기라고 했잖아요. 어레이 저항기란 말은 뭐냐? 하나의 저항기가 아니라 여러 개를 어찌다 만들어 놓은 것이 뭐다? 어레이 저항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레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피목이라고 했으니까 금속 뭐다? 탄소 뭐다? 피막? 거기에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답을 보시란 말이에요. 왜? 지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보고 찍으니까 뭐가요? 답이 안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12번부터 할게요.